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요즘 김생민의 영수증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랑 일부분 코드가 맞기도 하고 제 나름의 노하우도 알려드리면 관심 있어 할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돈을 모으고 싶고 또 모아서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유학을 가든 목돈이 필요하다는 그 목적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일단 저는 적금 풍차 돌리기를 강추드립니다. 제가 김생민의 영수증을 한 5회 정도 봤는데 이런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적금을 100만원 들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100만원짜리 상품 하나에 딱 가입을 해버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그 적금을 깨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이자도 날리게 되지만 나한테 역시 100만원은 무리였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 적금 때는 훨씬 낮은 금액을 적금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응책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적금을 10개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작하는 월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하나, 2월 하나, 3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12월이 되면 12개가 되겠죠. 내년 1월이 됐을 때 작년 1월에 했던 1년 만기 상품이 만기가 도래되겠죠. 그랬을 때 그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을 또 1월에 새롭게 하나를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풍차 돌리기라는 방식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싶을 텐데 이게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급할 때 일부만 깰 수가 있어요. 모아둔 돈이 500만원이고 갑자기 200만원이 필요해졌을 때 아무래도 이 기존의 적금을 깨게 되잖아요. 그런데 풍차 돌리기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그 일부분만 깨면 되는 거죠. 150만원짜리 적금 하나, 50만원짜리 적금 하나 이런 식으로 5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깨면 되니까 이 나머지에 대한 이자도 유지할 수가 있고 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또 적금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매달 만기가 도래하니까 뭔가 돈을 버는 기분도 계속 드는 거고요. 현금 유동성과 이자 두 가지를 다 챙기는 아주 슈퍼 그레이트인 거죠. 그러면 저 다음 달부터 당장 100만원 시작하려고 했는데 월 10만원 단위로 시작하면 다음 달에 90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돈 결국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90은 적금이 아니라 예금을 들면 돼요. 적금은 매달 일정 부분 드는 거고 예금은 한 번 넣고 일정 기간 뒤에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0은 예금에 넣어두면 되겠죠. 예금 적금의 이율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예금도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보통 다들 기존에 했던 적금이나 예금을 깨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내가 가입한 적금, 예금 상품의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1년 만기로 했는데 다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번 달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깨버리면 그동안 10달 동안 받은 이자를 다 날리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담보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이 깨는 이자 날리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1000만원이라고 치면 한 90% 정도 900만원 아니면 850만원 정도는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이용해서 급한 돈을 채울 수 있고 나중에 만기가 도래됐을 때 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적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제 씀씀이 자체가 커서 그렇게 많이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얼마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3년 뒤에 얼마를 모아서 뭐를 하겠다 5년 뒤에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꼭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씀씀이가 한 번 커지면 줄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나의 삶에, 나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소비인지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아끼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여행에 대한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면 20대 젊을 때 여행하는 건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습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사한 뒤로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물론 대신에 최저가 호텔 찾고 최저가 항공편 찾고 이렇게 가능한 저렴하게 여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여행은 다녀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본인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명품이나 패션이나 뷰티 쪽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손톱, 발톱 이런 네일 아트나 페디큐어 이런 게 굉장히 큰 힐링이 된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예쁘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걸 했다고 해서 남자들이 볼 때 나를 더 예쁘게 본다 그런 효과는 아니죠. 보통 여자들이 뭐 머리를 기르면 몇 배가 예뻐 보이고 귀걸이를 하면 몇 배가 예뻐 보이고 이렇게 딱 상대방이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는 효과는 헤어스타일, 피부, 뭐 눈화장, 귀걸이 이 정도는 시선 분산 효과나 이런 약간의 아우라 효과를 주는 게 있어서 내가 더 예뻐 보이는 데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의 스타일, 뭐 내가 예뻐하는 가방, 손톱, 발톱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자기 만족에서 끝이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이런 욕심도 있겠지만 그 잠깐의 만족이 지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얻는 것보다 더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라떼 효과라는 게 있대요. 하루에 한 잔씩 라떼를 사 먹으면 한 하루에 5, 6천 원 하는 거죠. 그게 30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비용이 얼마일까요? 하루에 라떼 한 잔이 2억이래요. 2억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가서 5, 60살이 됐을 때 2억은 훨씬 더 큰 돈이겠죠. 왜냐면 지금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만 5, 60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들고, 젊을 때에 비해서 그만큼 괜찮은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껴서 돈을 모아놔야지 2억이 수중에 있는 5, 60대와 2억이 없는 5, 60대의 삶은 아무래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부담 없이 직업을 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미래는 먼 얘기고 나는 지금 당장에 만족이 더 중요하다 라면 그거는 본인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라떼 효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 만족이 어느 정도 수준의 만족인가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그게 그만큼 그 비용의 가치를 하는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비싼 옷이 아니어도, 꼭 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요즘엔 저렴이로 워낙에 괜찮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치장하는 거에, 외적인 거에, 소유하는 거에 너무 가치를 두기보다는 나의 생활과 경험에 더 소비를 하면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더 현명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내용들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우울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기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비싸고 너무 이렇게 우울한 내용들 보면서 역시 한국은 살기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재미를 찾으면서 지내다 보면 충분히 삶은 의미 있고 삶이 재미있고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